그 자세로는 절대 다시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부 성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성악 전문가입니다. 60세 이후 부부 관계가 줄어들고 관계를 해도 그저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혹시 이걸 그냥 노화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당신의 손끝 눈빛, 그리고 자세가 여전히 30대에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매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눈빛에는 항상 체념과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노화는 절대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결혼 40주년을 맞은 박준호님과 이미경님 부부의 이야기로 오늘의 대화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부부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마지막 성관계는 몇 년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박준호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도할 때마다 어색해졌고 결국 포기했다는 것이었죠.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진짜 문제는 놀라웠습니다. 두 사람 다 여전히 욕구가 있었지만 서로 다른 이유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경님은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박준호님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이죠. 저는 그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시도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밤 옆자리에 누워 서로를 그저 안기만 하세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말고 그저 10분간 서로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한 달 후 그 부부가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박준호님은 수줍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어떤 자세를 좋아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도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성적 욕구와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노화로 인한 변화는 있지만 완전한 소멸이 아닌 변화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년층의 70% 이상이 80대까지도 성적 활동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성적 접근법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젊은 시절의 성과 중심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죠. 남자들은 더 세게 더 깊게를 이야기하지만 여성은 정반대입니다. 의학적으로 여성의 감각 수용체는 깊은 곳이 아니라 바깥쪽 음핵 주변에 더 많이 몰려 있습니다. 실제 여성 생식기의 신경 분포도를 보면 가장 민감한 부위인 클리토리스와 그 주변부에 약 8,000개의 신경 종말이 집중되어 있고 질 내부로 들어갈수록 그 밀도는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는 해부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기억하는 건 압력의 강도가 아니라 접촉의 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결을 누가 어떻게 이끄느냐는 감정의 문제라는 점이지요. 중년 여성의 성적 반응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질 건조감이 증가하고 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하며 성적 흥분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많은 연구에서 중년 이후 여성들의 성적 만족도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고 자신의 몸과 욕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인생 경험을 통해 감정적 연결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년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발기력과 회복 시간에 변화가 오지만 이것이 성적 만족도의 감소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두름 없이 파트너와의 교감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지난 20년간 중년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소통의 단절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젊은 시절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30년 전의 옷을 여전히 입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변했는데 옷은 그대로인 거죠.
중년 이후의 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빠른 흥분과 즉각적인 반응이 일반적이었지만 중년 이후에는 몸과 마음이 서로 동기화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적 변화로 인해 성적 흥분과 윤활의 분비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자극이 아니라 더 긴 예열 시간입니다. 이제 감정과 감각을 되살리는 3가지 자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위에 올라타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남자가 리드를 멈추고 그녀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는 구조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주도권을 가진 해방감, 신체적으로는 가장 민감한 부위에 자율적 접촉이 가능한 자세이며 시각적 자극과 함께 서로의 흐름이 가장 안정적으로 맞닿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의 핵심은 당신은 기다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자세에서도 여전히 하체를 움직이며 리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여성의 리듬을 방해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감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완전히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 이 자세는 여성의 뇌에서 전두엽의 활동을 감소시키고 감각 영역의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전두엽은 통제와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이 부위의 활동이 줄어들면 감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주도권을 가진 자세에서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비율이 다른 자세보다 약 30% 높았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이 자세가 효과적인 이유는 클리토리스와 음액 주변의 자극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경 후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질 내부보다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자세는 그런 변화에 맞춰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접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세는 남성에게도 이점이 있습니다. 중년 남성의 경우 발기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시각적, 촉각적 자극이 필요한데 이 자세는 시각적 자극을 극대화할 수 있고 발기를 유지하기 위한 근육 긴장도 덜 필요합니다. 둘째 마주보는 옆자세입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도 하죠. 이 자세는 강한 자극보다 감정적 교류를 위한 자세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숨을 나누다 보면 에스트로겐이 줄어든 중년 여성도 자연스러운 반응을 되찾습니다. 오히려 이 자세는 오래된 부부 사이에 다시 사랑이라는 단어를 불러오는 구조입니다. 마주보는 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의 얼굴, 특히 눈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눈맞춤은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 또는 신뢰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호르몬은 유대감과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해 성적 흥분이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자세는 서로의 눈빛과 표정을 통해 감정적 연결을 먼저 형성함으로써 신체적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또한 이 자세는 삽입의 깊이가 얕고 부드러워질 건조감이 있는 중년 여성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남성의 경우도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이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깊은 삽입이 필요 없고 서로를 부드럽게 안고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발기를 유지하기 위한 혈류량이 적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세의 또 다른 장점은 양손이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서로의 얼굴, 머리카락, 어깨 등을 쓰다듬으며 추가적인 감각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접촉은 마사지 효과도 있어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스푼 자세입니다. 뒤에서 안고 시작하는 이 자세는 여성이 가장 편안하게 몸을 내맡길 수 있는 자세입니다. 강요나 주도 없이 그녀의 등 뒤에서 오는 당신의 온기와 느린 움직임, 하나하나의 여자는 감정의 파도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속삭임과 함께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가며 그녀는 점점 말없이 기대게 됩니다. 스푼 자세는 특히 관절염이나 요통과 같은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중년 부부에게 이상적입니다. 이 자세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자세는 남성이 여성의 전신을 감싸는 형태로 본능적인 보호감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중년 여성의 경우 불안감이나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한 걱정이 성적 만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 자세는 그런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 자세에서 남성의 손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어깨, 팔, 허리, 엉덩이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전신의 감각을 깨울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생식기 부위의 감각이 둔화될 수 있지만 다른 부위의 감각은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목 뒤, 귓불, 허리선 등은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부부 관계를 회복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병선님 62세과 최은주님 60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매번 똑같았습니다. 늘 제가 준비해야 했고 늘 같은 흐름 같은 끝이었어요. 최은주님은 60세 생일을 앞두고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위에 올라가 볼게. 그 말에 놀랐던 이병선님. 하지만 아내의 떨리는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20년 전 신혼처럼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최은주님은 거울을 보는데 스스로가 다시 여자처럼 느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부의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자세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해 일어난 관계 역학의 전환이었습니다. 최은주님은 30년 넘게 남편을 따라가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가정에서도 침실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60세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주도권을 가져보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병선님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아내의 변화된 모습에 새로운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천천히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최은주님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했고 그것은 일상생활의 다른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수영 강좌에 등록했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라는 말로 새로운 도전을 미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전 유성구의 김남식님 65세과 정선희님 63세 부부입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던 남편. 하지만 그날 마주보는 옆자세로 천천히 호흡을 맞추며 정선희님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게 진짜였습니다. 김남식님은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 세대였습니다.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하고 감정 표현에 서툴렀죠. 정선희님은 40년 가까이 그런 남편과 살아오면서 감정적 소통의 부족을 느꼈지만 그것이 사랑의 부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죠. 저는 이 부부에게 마주보는 옆자세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김남식님에게 당부했습니다. 아내의 눈을 10초 이상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김남식님이었지만 상담 후 세 번째 시도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선희님의 눈을 바라보던 김남식님은 갑자기 목이 메워왔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라는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정선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있었을 뿐인데 정선희님은 그것이 평생 가장 깊은 사랑을 느낀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중년 부부의 성관계에서 신체적 접촉만큼이나 감정적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여성의 성적 만족도는 신체적 자극보다 감정적 친밀감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창원시 성산구의 박노식님, 68세 과바 이연아님, 66세 부부입니다. 부부 상담소에서 고개를 숙인 박노식님은 아내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녀가 숨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날 밤 남편은 말없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차츰 되어 있던 밤 아내는 처음으로 남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은 안아줘요. 그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기술이 아닌 감정에 체위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박노식님과 이연아님은 결혼 45년 차의 부부로 10년 전 이연아님이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성관계가 거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박노식님은 아내의 건강을 걱정해 먼저 시도하지 않았고 이연아님은 자신의 변화된 몸에 대한 불안감으로 관계를 피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한다는 명목에 10년 동안 신체적 친밀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스푼 자세는 이 부부에게 완벽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연아님은 자신의 흉터를 보이지 않아도 되었고 박노식님은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고도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새밤 동안 박노식님은 그저 아내의 등을 쓰다듬기만 했습니다. 어떤 요구도 기대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넷째 날 밤 이연아님이 먼저 남편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내 몸이 변했지만 여전히 당신의 아내예요. 그 말은 박노식님에게 큰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기다림의 가치입니다. 중년 이후의 성관계에서는 서두름이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관계가 단절되었던 부부의 경우 서로의 리듬을 다시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중년 이후의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이 아닌 감정의 교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루틴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열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조용히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신경계가 안정되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깊은 호흡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신뢰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성적 흥분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은 발기를 위해 여성은 충분한 윤활의 분비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급하게 성급한 접근을 하기보다는 우선 서로의 존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15분 규칙을 제안합니다. 관계를 시작하기 전 최소 15분은 서로의 호흡에 집중하며 신체 접촉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시간 동안에는 성관계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주말 아침 일어나기 전 그녀를 안아보세요. 아무 대화 없이 온기만 전달해보세요. 많은 부부들이 적절한 타이밍을 찾지 못해 성관계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일상의 피로감, 건강 문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저녁 시간에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침 시간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 아침은 서두를 필요 없이 천천히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남성의 경우 아침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가장 높아 자연스러운 발기가 일어나기 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섣부른 접근보다는 우선 그저 안아주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피부 접촉은 그 자체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친밀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셋째, 사랑해 말고 너 있어서 좋아해 라고 말해보세요. 중년 여성은 인정받을 때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매력과 가치에 대해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폐경기를 겪으며 호르몬 변화, 체형 변화,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경험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해라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말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네가 옆에 있어서 행복해. 내 미소를 볼 때마다 하루가 밝아져. 내 목소리가 내 하루의 활력소야. 같은 구체적인 표현들은 단순한 사랑해 보다 더 깊은 인정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중년 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내적 성장과 발전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네가 요즘 시작한 그 취미가 너에게 정말 잘 어울려.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정말 현명해. 같은 표현들은 단순한 외모나 역할을 넘어 그녀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넷째 관계 후 반드시 포옹할 것. 감정은 관계 이후에 기억됩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관계 후의 안정적인 포옹은 기억의 공고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더 강하게 각인시킵니다. 많은 남성들이 성관계 후에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잠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남성은 성관계 후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졸림이 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감정적 연결의 시간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 후 12분 이상 포옹과 대화 시간을 가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63% 높았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예의나 의무가 아니라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또한 이 시간은 다음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성관계 후에 긍정적인 경험을 기억하게 되면 다음 관계에 대한 기대와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면 이 시간이 소홀히 다뤄지면 미완성된 경험으로 남아 점차 성관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오늘은 당신이 리드하세요 라고 말해 보세요. 주도권을 맡길 때 그녀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많은 여성들이 중년 이후에도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명시적인 초대는 그녀에게 안전한 실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성 역할에 익숙한 중년 부부의 경우 남성이 항상 주도하는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패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측 가능하고 단조로운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누가 위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역학을 바꾸고 서로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예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남성이 수동적인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은 통제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런 상호 신뢰의 경험은 일상의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부부는 이 조언을 실천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실에서의 역할 변화가 부엌에서의 역할 변화로 이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모든 일을 더 유연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실천 방법은 단순한 테크닉이 아닌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접근법입니다. 이것은 단기간의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부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에 만족하는 중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일상적인 갈등 해결 능력이 30-40% 더 높았고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도 45%더 높았습니다. 이는 성적 친밀감과 일상적 친밀감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중년 이후의 성관계에서 의학적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성적인 문제나 불편함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의학적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많은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이나 조루 문제를, 여성의 경우 질 건조감이나 성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특히 질 건조감의 경우 호르몬 대체 요법부터 국소 에스트로겐 크림, 질 보습제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런 의학적 도움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의 상태에서도 최적의 만족감을 찾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론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녀의 리듬을 모른다면 그건 단지 몸의 움직임만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지만 숨결로 떨림으로 손끝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호흡을 따라가 보세요. 당신의 기다림이 그녀의 리듬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겁니다. 중년 이후의 성적 만족은 젊은 시절과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쇠퇴가 아닌 변화의 과정입니다. 오히려 신체적 능력의 한계를 감정적 연결과 깊은 이해로 보완할 때 더 깊고 의미 있는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상담해온 수백 쌍의 중년 부부들 중 가장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의 공통점은 기다림과 경청이었습니다.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가는 유연함이 바로 중년 이후 성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3가지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중년 이후의 성적 만족은 기술보다 감정의 교류에서 비롯됩니다. 서로의 감정과 욕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표현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만족이 찾아옵니다. 둘째, 여성의 감각은 깊은 곳이 아닌 표면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접촉의 질과 리듬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해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세의 변화는 단순한 체위 변경이 아닌 관계의 역학과 감정적 연결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여성이 위에 올라타는 자세, 마주보는 옆 자세, 스푼 자세. 이 3가지 자세는 각각 주도권, 감정적 교류, 안정감이라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년 이후의 성생활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체적 젊음은 시간과 함께 가지만 감정적 깊이와 친밀감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성적 만족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단순한 본능적 행위를 넘어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와의 깊은 교감과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중년 이후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나이가 들어도 사랑과 친밀함은 끝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깊은 연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준호님과 이미경님, 부부의 사례처럼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가 욕구를 숨기고 체념할 때 그 안에는 실패의 두려움과 몸의 변화에 대한 부끄러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로를 안는 것만으로도 숨결을 느끼며 시작된 변화는 3년 만에 다시 사랑을 되살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교류와 기다림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중년 이후 여성은 깊은 자극이 아닌 부드러운 접촉과 리듬을 원하고 남성은 서두르지 말고 그녀의 리듬을 따라가야 한다는 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김남식님과 정선희님처럼 눈맞춤 한 번으로 40년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리는 장면은 사랑의 본질을 되새기게 합니다. 나이는 쇠퇴가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며 호르몬 변화와 신체적 불편을 넘어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유대감을 키워준다는 과학적 사실도 감동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의 황혼기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며 소통의 부재가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주도권을 나누고 서로의 변화를 인정할 때 진정한 만족이 온다는 것을요. 이병선님 부부처럼 위에 올라타는 자세로 자신감을 되찾은 아내의 미소는 나이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교훈은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 속 갈등 해결과 유연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른 감정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동적인 조언을 받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함께 행복한 중년을 만들어가요.